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론조사는 약속 어음이 아닙니다.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들쭉날쭉 엎치락뒤치락 하기 일쑤입니다. 조금 좋게 나온 여론조사에 희희낙낙하는 정치인은 나중에 패배에 눈물을 삼키기 쉽습니다. 조금 안 좋게 나온 여론조사 때문에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선거 날짜가 한참 남아있는 경우에 치르는 여론조사는 당락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온 대권주자 여론조사 그리고 서울 부산 보궐선거 여론조사는 전국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내는데 중요 지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선거 때까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를 보면 흔히 삼강구도라는 말을 확실히 쓸 수 있을 만큼 판세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7일부터 1월 2일까지 연말연시 일주일 동안 실시된 총 10개의 여론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종합해보니 이재명 지사는 7개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 윤석열 총장은 3개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제 1월 3일 발표된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총장은 30.4% 지지율로 대선주자 여론조사 실시 이후 처음으로 30% 선을 넘겼습니다. 2위 이재명 지사보다는 10.1%포인트, 그리고 이낙연 대표보다는 15%포인트를 앞섰는데 이것은 오차 범위를 한참 벗어나 1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1위가 바뀌는 들쭉날쭉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1위를 차지했던 여론조사는 모두 전화 면접 방식이었고 윤석열 총장이 1위를 차지한 3개 조사는 모두 자동 응답 방식, 즉 ARS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전화 면접이란 조사원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응답자와 직접 인터뷰를 하는 조사 방식이고, ARS는 기계장치를 이용한 자동 응답 방식이어서 조사원과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ARS 방식에서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숨어있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전화면접 조사원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지만 자동 응답에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사의 독자 서비스 센터에 걸려오는 항의 전화 중에는 여론조사원들이 응답자의 나이와 정치 성향을 눈치챈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다는 고발이 많습니다. 따라서 야당 지지자, 다시 말해 윤 총장 지지자들은 전화면접 조사원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윤 총장 지지자들이 조사원의 전화에는 생각을 감추다가 자동응답 ARS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삼강구도에서 윤석열 총장, 이재명 지사의 강세가 뚜렷해지자 어느덧 일부 신문들은 윤 총장, 이 지사 두 사람의 얼굴 사진만 싣고 이낙연 대표의 사진은 빼버리는 경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2강 구도 국면으로 접어든 조짐을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작년 11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남에서도 이낙연은 안 될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현 정권이 적극적으로 미는 게 안 보인다는 거다. 내가 봐도 이낙연은 불쏘시개였다. 호남 사람들의 이념 성향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우리 지역 출신 대통령을 갖는 것이다. 김대중 이후로 없다가 이낙연이 나오자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싹쓸이할 정도로 뭉쳐줬다.
현 정권에서 잘 이용한 셈이다.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이런 진단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뭔가 정치적 전기를 마련해 보려는 듯이 이낙연 대표는 최근 박근혜, 이명박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얘기를 꺼냈으나 친문 진영에게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했고 이낙연 대표 본인도 사과가 전제되어야 사면을 건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에 변화 없다는 쪽이지만 강성 친문들은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잘 설명해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선 주자 3강 구도, 2강 구도 이런 구도 속에 어떤 변화가 앞으로 있을까요? 여당에서는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박용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씨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이낙연을 따라잡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봐야 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당내 경선에 나설 것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출사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서울시장에 당선되든 아니든 그것을 발판으로 2022년 대선에 세 번째 도전을 할 것입니다. 자, 2021년 신축년 소띠해는 크게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정치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다. 4월 7일, 즉 석 달 뒤 서울 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9월 초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있고 11월 초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석 달은 보선 전국입니다. 그 직후부터 즉 4월부터 9월 11월까지는 대선 후보를 결정짓는 경선 전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올 가을 11월부터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는 대선 전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요약해서 정리해 본다면 보선 전국, 경선 전국, 대선 전국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보선 전국의 결과에 따라 경선과 대선이 크게 영향을 받을 텐데 정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반대 상황으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과거 선거 때마다 그런 현상은 늘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총선과 대선에서 진 경우도 있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상당히 앞서 있는 1등입니다. 여당 후보들을 다 합해도 안철수 한 사람을 당해내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당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 둘째, 바로 여당 잘못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때다 하고 기회를 잡은 야당 후보들이 우르르 난립할 수도 있고 정치적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셋째,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입니다. 야당 쪽 후보로는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오신환 전 의원, 이종구 전 의원, 이해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한 무대에 서서 단일화 컨벤션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나 독보적 1등 주자인 안철수 대표는 이러한 경선을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냐는 문제에 전혀 조급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빨리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당 쪽에서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지지율에서 앞서 있는 가운데 당 조직에서 강세를 보이는 우상호 의원이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불출마 쪽으로 기울었다지만 최종적으로 출마 결심을 할 수도 있으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지지율이 신통차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김동연 전 부총리를 차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의 후보 단일화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런 여권 후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야권의 본격 단일화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박형준 교수가 19.1%로 1위, 이현주 전 의원이 10.1%로 2위, 그리고 민주당의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9.9%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현재는 유의미한 격차로 박형준 교수가 앞서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30% 지지율을 돌파한 대권주자 윤석열 총장, 한참 앞서 나가고 있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역시 1위를 차지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윤석열, 안철수, 박형준 이렇게 야권의 세 사람이 5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문재인 정권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